이 얼굴성이라고 하는 게 얼굴하고 또 얼굴성이 달라요. 그리고 얼굴화라는 게 있고 이 개념들이 다 다른 거더라고. 그러니까 얼굴은 실제 우리가 이 표면으로 나타난 표정이나 그 사람의 얼굴 모양, 뭐 눈의 뭐 각도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얘기하는 거고 얼굴성은 그 이면, 얼굴을 나타나게 하는 뒤의 성질들. 그래서 이걸 추상적 기계라고 해요. 얼굴성은. 그러니까 추상적 기계라는 게 어, 물리적으로 이렇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 뭐 법률 체계 이런 을 게 왜 맡았는데 그냥 추상적 측장만 기계의 오늘 한 하고 이제 예잖아요. 네. 냅시다. 예. 그러니까 코드들의 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코드들을 모아놓은 것. 어떤 일을 하려면은 규칙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법규나 규칙, 원칙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추상적 기계라고 하는데 얼굴성은 하나의 추상적 기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래서 교수님 예전에 보면 교수님께서 성이란 표현 자체가 어빌리티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비슷하다. 뭐 어떤 게 그렇죠. 능력, 뭐 특성, 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와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들의 집합, 뭐 능력 이렇게 생각하면 능력. 되죠. 네네. 얼굴성이 얼굴을 만들어내는데 뒤에서 작동하는 게 이제 얼굴성이에요. 네네. 음. 알겠네요. 그래서 그 한자에서는 성을 이렇게 붙이면 어, 마음 상태이긴 하죠. 그게. 네. 근데 능력을 나타내는 음, 마음 이게 이제 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들은 다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얼굴을 만들어내는 그 체제가 두 가지가 이제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의미 생성의 축과 주체화의 축. 이 말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의미 생성. 이 의미 생성은 뭐를 보면 되냐면, 어, 이게 우리가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네. 라캉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기호학도 또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의미 생성이라는 얘기는 기호를 어떤 기호의 값을 의미를 부여해서 뭔가를 어, 기표로 표현을 해 놓은 걸 그걸 우리가 이제 기호라고 하는데 이게 기호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의미 생성이라는 게 음, 기호학자인 라크 상사 그러니까 락항이 기호학자로서 연구한 거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호는 연쇄적으로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런 말을 했어요. 락항이.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호학이라는 말을 여기서 기호체계, 뭐 기호, 기표 이런 말들이 여기 자꾸 나오는데 이 저기 들레즈가 얘기하는 기호는 여기 기호체계, 기호학은 어, 소시르의 기호학을 생각하면 돼요. 그 이후에 옐름슬레우나 이 라캉이나 무슨 왜 장보드리아르 이런 사람들이 다 기호학자거든. 그리고 이제 움베르토 에코 그다음에 퍼스 이런 사람들이 다 후대 기호학자들인데 소시르의 기호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혼란이 안 와요. 그 얘기는 음, 무슨 얘기냐면 1대1 대응이라는 말도 이 책 읽다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1대1 대응. 그게 뭐냐면 한 개의 사물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 것. 그게 기호예요. 그게 소시르의 기호학이야. 근데 그 음, 이후에는 뭐 퍼스가 전형적으로 한 기호의 의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런 그 후대 기호학자들은 하나의 사물에 하나의 기호만 있는 게 아니다. 한 기호가 여러 사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의 사물에서 여러 개의 기호가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다대다 관계로다가 봤거든요. 그게 음, 지금 이제 현대 기호학은 그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리고 퍼스하고 라캉에 와서는 어디까지 왔냐면, 그러니까 umberto 에코도 마찬가지인데 그 관찰자,
이 기호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기호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기호학을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게 계속 헷갈려. 이 책 읽을 때. 들레즈가 얘기하는 기호학은 소시르의 기호학. 사물 하나에 기호 하나로 1대1로 대응해서 딱 정해진 의미만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기호 체계라는 말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미 생성이라는 거는 기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걸 기호 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의를 만드는 거네요. 그치? 기표에. 예, 예. 기의가 기의미잖아, 그게 예, 기의. 예, 예. 예. 그래서 기표가 우리한테 드러나 있는 문자나 언표 이런 것들이 기표고 네, 네. 그것이 담고 있는 가리키는 말은 기의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갖기니. 그래서 의미 생성이라는 거는 대상, 객체죠. 사건, 객체예요. 상황, 이게 전부 다 객체예요. 그래서 의미가 발생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소실의 기호학이에요. 의미는 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맥락과 한계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생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미론만 얘기하면은 기호학이야, 기호체계야. 근데 의미가 생성된다라고 생성론을 갖다 붙이면은 그때는 의미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들레즈의 그 이 사고 체계는 계속 생성하는, 네, 그죠? 뭔가 변하고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동하는 거, 이거를 다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네. 고정된 거는 없다. 그러니까 고정된 거는 그 나무성이라고 그러죠. 트리. 그래서 그 고정된 어떤 계층화되고 값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강제화하고 권력화하고 그 다른 것을 배제하고 이런 배제, 강화, 강제화, 권력 이런 단어는 다 나무성에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음, 그래서 의미를 고정시키는 거는 과거의 기와. 예. 근데 이 생성을 하니까 새롭게 의미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맥락과 관계에 따라서. 이 과정은 기존의 체계나 규범에 의해서 제한되지를 않고 제한되면은 그건 과거 기호학이죠. 다양한 음,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거다. 의미가. 이렇게 사실 얘기한 거는 이게 들레즈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라캉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 아, 예, 기호학 연구를 했어.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열린 체계다.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개방해 놓는 열린 체계다. 즉 변화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거죠. 이게 개방 의미 시스템. 생성이란 그 하나의 음, 축이죠. 그러니까 얼굴에 내가 담아내고자 하는 의미가 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의미를 내 얼굴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이 들레즈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우리 얼굴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사회적 규범이나 어떤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적 틀, 구조 이런 거에 의해서 내 표정이 이미 학습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얼굴의 특징이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의미 생성. 예. 그래서 기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탈영토화죠. 음, 탈지층화고. 그래서 의미 생성의 축은 정해진 의미를 넘어서는 새로운 해석과 의미의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차원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는 의미를 새롭게 만드는 비선형적인 흐름이다. 그러니까 음. 이게 나무성, 그러니까 리좀하고 이게 대비되는 게 나무성이잖아요. 나무하고 이제 네네. 리좀인데, 아, 리좀은 생성, 변화, 그 다음에 그 뭐랄까, 자꾸 그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를 변동시키려고 그러고 탈주화하고 탈영토화하고 탈지층화하고 하는 것들은 다 리좀의 사고고 고정되고 강제화하고 규칙적이고 정해진 고정 불변의 그 의미가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나무적 사고, 나무성이에요.
네, 그리고 그 나무성에 또 해당되는 단어가 선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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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형적이라는 말은 리좀식 사고예요. 네. 그래서 그 단어를 이게 나무성 단어냐, 어, 리좀의 단어냐, 이거를 갖고 구분하면서 이 책을 보면은 그 이제 정리가 빨리빨리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얼굴을 구성하는 하나의 축이 이제 의미 생성, 새로운 의미를 계속 우리가 얼굴을 통해서 담아내려고 한다고 하는 거. 또 하나 축은 주체화, 즉 개인화죠. 이거 주체화라는 거는 음, 음, 나의 개성,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나라고 하는 것이 누구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식, 그 다음에 정념, 즉 감정 이런 것들이 내 거죠. 이게 다 내가 의식적으로 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욕망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체화. 음. 욕망. 예,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다 나의 그 몸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저 의미 생성의 축은 외부 거예요. 음, 누군가가 주어진 거야. 나한테 그 역사가 주어지고 문화가 주어지고 법률이 주어지고 이 사회적 틀, 다른 사람이 보는 눈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생성을 나한테 강요하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맥락 속에서 내가 의미가 계속 새로 생산이 되는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컨텍스트가 내가 계속 어디에 변하니까.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가 이게 변하니까. 풍경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음, 얼굴이 위치하는 장소, 공간을 이제 풍경이라고 그런다면 이 배경이지 배경. 네. 이거가 다 의미 생성의 축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다 요소. 주체와는, 주체와 축은 내면의 세계, 내 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 욕구이든 그게 감정이든 의식이든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이게 주체와의 축이고. 그래서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가 만나서 내 얼굴이 형성된다 이런 거죠. 하, 멋있네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까지 철학적으로 분석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시네마를 읽었기 때문에 그나마 네,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시네마에서 그게 사실 영화라고 하는 게 인물 중심이잖아. 그죠? 음.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그 캐릭터,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것들이 다 화면에서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다 얼굴을 가지고 영화는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당히 많이 맞아 떨어져요. 지금 교수님, 그러면서 사실 요즘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저도 이제 직원을 뽑는 입장에서 많이 볼 때, 그 욕망의 그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게 음, 되게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 변화하고자 하는 자기의 벡터 값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하고 같은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안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갖춰져 있는 것을 찾았거든요. 음, 스펙과 뭔가 이런 것들을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찾았는데, 사실 갖춰져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질 수도 있지만, 갇혀 있다고 욕망이 있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제가 쓰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비싸기 때문에. 예, 그치. 하지만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쨌든 아까 의미 생성의 맥락을 제공해주고 그것만 잘 맞으면 이 상당히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의 문화핏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이 주체화 측면에서 내면의 어떤 자기 욕망을 네. 제대로 가지고 있고 뭐 열정이나 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네. 좋은 맥락을 만나면 네. 그 그쵸.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난다든지 그 네. 회사 문화가 문화, 좋다든지 예, 하면은 그쵸. 이제 이게 새로운 의미 생성을 하면서 네. 이 얼굴 표정이 바뀌어가고 신나고 그렇지. 얼굴성이 생기는 거죠. 막 다이내믹한 얼굴로 바뀌는 거지. 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되게 활달해지고
음, 그러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겸해야 되는 거지 주체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환경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맥락도 중요하고 그 네. 주체의 욕망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갖춰진 사람은 내가 쓰기 어렵지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은 만나서 어쨌든 결합을 했으면 좀 어느 정도 그 제가 그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되게 인사이트가 이 있네. 빌레즈 이 네. 책, 이 7장을 잘 읽으면은 네. 아, 이게 얼굴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기호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역사나 문화나 뭐 이렇게 사회적 그렇죠. 규범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얼굴이 그냥 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음, 얼굴은 그런 거에 지표 네. 음, 역할밖에 안 하는 거거든. 네. 근데 이런 주체와 축이 탄탄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이 배어 나와. 음. 열정이나 그 사람의 감정 그런 아,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면서 얼굴이 되게 뭐라 그럴까 싱싱하지. 그 음. 썩은 동태눈 같은 게 아니고 그거는 맥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반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주체성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사귀고 싶고 그 그렇지. 같이 일하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네. 주체화가 있는 사람들과 주체화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 사실 우리가 남을 볼 때도 그렇지만 거꾸로 다른 사람이 나도 그렇게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얼굴이 결국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담아내고 그 이제 기표적인 거지. 음, 그리고 내 내면의 욕망이나 열정이나 어떤 욕구나 뭐 이런 것들이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배어 나오는 거지. 이 음. 두 가지가 같이 두 축을 이루면서 얼굴이라는 표정으로 나타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주체화, 이제 그 주체에 관한 철학들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사회적인 문화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적응해 나가는 것. 즉 무슨 얘기냐면 사회 체제에 순응해 나가는 게 이 주체화라고 네. 보통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근데 어, 여기서 주체화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통념이나 관념이나 어떤 전통이나 이런 음, 사회적 구조나 이런 거는 하나의 재료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그냥 맹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다양성을 찾아서 내가 음, 비커밍 어떤 얼굴이 될 거냐를 음. 정하는 그런 주체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능동적인 주체화지 수동적인 주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 교육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놔야 예, 그렇죠. 자기가 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일을 적극적으로 그 찾아서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협력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바로 이런 그 얼굴성의 주체화 이 음, 측면으로 아이들을 사고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 공교육은 특히 사회, 문화 이런 요인에 순응해 가고 거기에 적응하는 아이들로 키우려고 하거든. 그렇죠. 자기네들이 부려먹기 쉽게 하려고. 예, 그렇죠. 그게 원래 시작이었죠. 예. 그게 점점 공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교육 시스템이 발전했다고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노예화되는 음, 사회와 문화의 요인에 적응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거를 부모들도 원하고 이게 잘못된 거지. 음, 사회도 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틀에 갇혀서 규격화된 아이로 키워내는 거가 교육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공교육 개념을 갖고 있는 음. 지금 그거에 이제 들레즈는 반항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게 주체화가 진정한 주체화가 아니다. 그, 여기서 이제 비커밍이란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되기라는 표현, 네, becoming. 되기. 예, 들레지 요게 철학에서 이 되기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나타나요. 되게 이 그러면 생성은 그 뭐야 이렇게 목적어가 있잖아. 뭘 예, 만들어내잖아. 이게 예. 타동사잖아. 근데 되기는 자동사로 내가 되는 거지. 내가. 그 주체화지. 그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해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예 그게 나처럼 내가 그게 되는 건가요? 그 역할극을 하는 건가요?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 나가는 거. 아, 되기, 예, 되기. 돼 나가는 거지. 그 밑에 뭐 문장이 그대로 또 정리를 하는데 주체와의 축은 개인이 주어진 구조나 이건 사회적으로 이제 규범이나 역사나 이거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고정된 자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게 진짜 주체화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 방식과 자각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의 주체 형성. 이게 이제 주체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얼굴을 통해서 그거를 드러낸다는 거죠. 이 비커밍은 꼭 그 수동의 어떤 뭔가 되어보는 뭔가 되어보는 그 수용적 입장의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네요. 상당히 음. 그 자기가 뭘 become 하면은 만들어내는. 뭐가 되다, 뭐, 예,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예.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동적으로 내 의도대로 돼가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존재예요. 그게. be가 존재잖아. 예, 예. coming은 비커밍이니까.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근데 아, 우리는 어느 한 시점에 누굴 만나면 나는 그 사람의 존재를 보지. 그 예, 그렇죠. 시점에서의 그 사람을 보지. 예. 하지만 그 사람 자신은 내일 보면 또 바뀌어 있지. 아, 그럼 커밍을 하니까. 예. 되기는 그 과정인 거네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게 이 맞는 거네요. 진행되는 ongoing, 계속 진행되는,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음. 비커밍은. 아, 되기를 통해서 뭔가의 존재가 되는. 그래서 이 얼굴성을 이해하는데 이 의미 생성 축하고 주체화 쪽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이거 거의 다예요. 이 책에서 그 음, 7장의 내용은. 근데 음,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이게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생성되려도 주체화가 돼야지 의미 생성이 일어나지 혼자 의미 생성만 되는 건 아니다 이지. 외부적 맥락이나 역사나 뭐 구조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막 주어질 텐데 여기에 나의 주체화라는 것이 거기 능동적으로 작용을 해야 의미가 생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동적으로 이미 정해진 그 의미에 내가 예, 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체화의 축을 따라서 개별적 주체가 이동을 하고 이게 화면이 글씨를 가려버리네. 그래서 두 축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예,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의미 생성의 축이 열려 있어서 새로운 의미들이 형성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할 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탁 떠.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주체화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 주체화의 축을 따라서 개별적인 주체가 이를 해석하고 수용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때 의미 생성이 새로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체는 특정한 의미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의미를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 자신을 변형하는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존재로 변화한다. 그래서 비커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 어느 한순간도 고정되고 멈춰 있질 않아요. 음, 들레즈 철학은 리좀 철학이 그거의 특징이에요. 끊임없이 변해 나가는 거야. 생성 과정. 따라서 이 의미 생성과 주체와의 축은
변화 가능성, 그리고 다차원적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주체가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세상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의미를 생성하면 그게 또 소재가 돼서 내 주체화의 그 재료를 바탕으로 내 주체도 변해. 나의 음, 욕망도 변하는 것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벡터, 방향도 달라지고 의미가 생성이 돼야지 또 그게 가능하지. 의미는 생성 안 됐는데 나의 욕망만 계속 확대되고 이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생성 축과 주체화 축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을 한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생성되면 그거를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 네. 이거를 흰 벽이라고 그래요. 흰 아, 벽. 벽에다가 이렇게 낙서하듯이 그 의미가 생성되면 그걸 기록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럼, 의미 생성에 기호들과 잉여들을 기입할 것. 잉여라는 건 나머지란 이런 뜻이야, 나머지. 네. 기호,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던 기호와 부수적으로 또 생기는 의미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잉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입하는 곳. 음, 그러니까 임시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컴퓨터의 램 같은 네. 그 흰 벽이고 그 기호 체계는 그다음에 감정이나 내 의식이나 내 욕망 이런 것들 나의 의식, 정념, 잉여 이런 것들을 주체가 그 임시 이렇게 또 저장해 두는 것 여기 숙박시킨다고 그랬는데 네. 이걸 이제 블랙홀 검은 구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서는 검은 구멍의 대표적인 게 눈이야, 눈. 아, 눈이 이 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눈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 그다음에 나의 의식, 내가 막 뭘 하고 싶다. 그래서 의식이 막 그냥 활발하게 작동을 하면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 음, 그리고 슬프다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얼굴 표정이 눈에서 그 감정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나 정념이나 그 정서적 잉여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것들이 임시 머무는 곳이 검은 구멍. 그래서 이 얼굴은 흰 벽과 검은 구멍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흰 벽은 의미 체계에서, 기호 체계에서 온 거고, 음, 그건 이제 외부적인 세계에서 나한테 주어진 것들이죠. 거기서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의미를 새로 생성해 나간 것을 얼른 이렇게 기억을 해 놓는 것. 이게 이제 흰 벽이고 검은 구멍.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냥 벽은 이렇게 그 판처럼 예. 예, 뭘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서 이제 벽이라고 한 거고 구멍은 뭘 이렇게 담아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뭐를 저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흰벽이 결국은 의미 생성이고, 의미 음. 생성이 어떤 내용들이 저장되는 영역이고, 검은 구멍이라는 게 이제 이 눈이나 뭐 이런 건데, 이게 주체에 담아놓는 그 저장소네요. 그렇지. 위에는 주체의 산물들, 예, 주체가 막 생각한 거, 느낀 예, 거, 감정, 그 내 의도, 막 열정, 정열 이런 것들을 담아 놓는 곳이 그 검은 구멍이고, 예, 흰벽은 그냥 기록하는 거. 그냥 예. 뭔가 흰벽은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게 얼굴에서는 피부. 피부, 그냥 음. 여기에 있는 피부가 왜 그, 이렇게 경직되잖아. 네, 이렇게 네. 근엄한 자리, 뭐 높은 사람이 있는 자리 이런 데 가면은 나도 음, 자존심을 지키려고 얼굴이 다 경직되고 막 네. 이렇게 그 뭐야 수염이 곤두서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흰벽이에요. 이 사회적인 나의 존재 가치를 얼굴 아, 표정으로 담아내. 이 그치. 주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흰벽이야. 아, 그러네요. 네. 이 얼굴에는 그렇게 두 가지 그 흰벽과 검은 구멍이라는 그 체계가 있다. 근데 음, 그거는 임시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기록되는 것들은 그 흰벽에는 기호 체계에서 온 것들, 검은 구멍은 주체화의 과정에서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임시 저장이 된다. 예. 그러네. 믹스된 것들이네요. 음, 그래서 얼굴은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자의 외부를 둘러싼 표피가 아니다. 이 말이 우리 책에 나와요. 음, 얼굴은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자의 외부를 둘러싼 표피가 아니다. 이 말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얼굴을 정의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음, 얼굴은 말할 때, 그 생각하고 그 사람이 뭘 느끼는지 외부로 이렇게 음, 둘러싼 표피,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얼굴의 개념인데, 얼굴은 특정한 사회적 의미와 역할, 그다음에 주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호 체계, 그리고 얼굴은 사람의 내부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규정된 표현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체계. 그래서 얼굴은 개인의 본질적인 내면과 분리될 수 없는 동시에 사회적 기대와 규율을 내면화하는 장치다. 즉, 외부 세계를 담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내부 세계도 거기다가 얼굴에 담아내는, 이게 둘이 어느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정지돼 있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의미가 생성됨으로써 내 주체화가 달라지고 그 주체화라는 것이 개입되면서 그 의미 생성이 또 다른 의미가 생성되고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장소다 이게 얼굴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얼굴을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는 그냥 내 내면에 있는 게 그냥 그건 이제 고정된 표현된다. 거지. 예, 그건 표현된다고 고정된 거지. 이제, 네. 예. 근데 지금 두 번째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 얼굴은 성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음, 그때에 맞게 만들어진다. 그렇지. 예, 내가 의식이 계속 얼굴이 변해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만들어 아, 간다. 예,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지. 그거는 표현되는 게 아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음, 표현되는 게 아니다. 맞아. 예, 그 내면에 다 얘기를 준비했다가 확 예, 뽑아내는 하나의 그 표피 현상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요. 얼굴은 수시로 내가 예,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맥락을 예, 만나느냐, 그리고 내 욕망도 그 사이에 또 바뀌어. 예, 그러면서 수시로 나의 얼굴은 변해 나가는 거야. 예. 맞, 역동적으로. 그게 내 얼굴이라는 거지. 맞아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음, 아니, 지금 읽으면서 계속 느낀 게 요 책 있죠. 빅뉴라는 책. 음. 이 빅뉴라는 책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나무를 보면 나무에서 그대로 뭔가를 형태를 익혀가지고 나무를 인식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은 나무를 볼 때 이미 나무가 머릿속에서 앞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모델로. 이렇게 딱 그려진 음, 다음에 그 모델하고 나무가 얼마나 유사하냐를 음. 계속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빨라지면 바로 생각하면서 바로 생각을 나무에다 투영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실 생각하는 걸 보는 거지 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 얘기가 지금 결국 얼굴성이라는 게 내가 그 내 내면에 있는 것과 그 의미작용에 대한 것들이 합쳐져서 내가 표현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음. 내가 뭔가를 내 내면에 있는 걸 표현하고 있거나 밖에 있는 걸 그대로 뭔가 표현하고 있거나 이게 아니라는 이게 아니라는 거지. 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같은 책도 그렇고 음, 사람도 그렇고 뭐 이런 나무 같은 이런 사물도 그렇고 그 처음 볼 때와 예, 그 다음에 볼 때와 그게 예. 다르게 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엔 나무를 몰랐잖아. 근데 나무를 봤어. 그럼 나무의 이미지가 이제 예, 생기지. 생긴 거죠. 예, 근데 그렇죠. 사실 내가 처음 그 나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우리 집에 그 참중나무라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예, 우리 그 담을 예, 참중나무 그 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난 나무가 그게 나무인 줄 알았어. 그게 아, 내 첫 번째 나무에 대한 이미지야. 음, 근데 내가 이제 좀 커지면서 감을 따먹기 시작했어. 그래서 저기 뭐야 학교에서 오면은 그 감나무에 올라가서 연시 따먹는 맛으로 집에 오거든. 그래서 나무가 그때는 참중나무는 잊어먹고 감나무가 난 나무야. 아,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동요가 있어. 미류나무 예, 꼭대기에 그런 노래 있죠. 예, 있죠. 예, 그 노래를 배우면서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미류나무만 보여.
그래서 그때는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려서 나무 그리면은 미류나무만 그래서 그려요. 그렇잖아. 나무라는 예, 게 그렇게 나의 그 상태, 예, 맞닥뜨림, 예, 세상과 어떤 그 나무하고 맞닥뜨리냐에 따라서 내 예, 머릿속에 나무의 이미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 거죠.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디 저기 하와이 한번 갔다 왔더니 거기에 야자가, 막 이렇게 거꾸로 예, 자라는 나무, 예, 뭐 나무, 밤나무, 막 이런 것들이 또 나무의 모습으로 예, 들어오고. 아, 그러니까 나의 이미지, 나무의 의미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소나무도 볼 때마다 또 다른 걸 보잖아. 솔방울을 보고 어떤 때 솔잎을 자세히 보고, 니케다 소나무는 잎사귀가 뭐 세 개네, 어떤 건 두 예, 개네, 뭐 이렇게 그 내부 세면을, 그러니까 세세한 걸 자세히 보면서 또 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또 바뀌어요. 또 바뀌고, 맞아요. 예, 매일 계속 그게 바뀌고, 정상이다 이거야. 예, 근데 과거의 전통적인 기호 체계에서는 나무 하면은 하나의 나무 이렇게 예, 모양을 딱 예, 정해놓고 예, 그것하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의 뇌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예, 예, 그걸 지금 그대로 그 이분도,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가. 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어에서 기표의 형식과 여기서 형식은 뭐로 생각하냐면 종류라고 생각하세요, 종류. 종류, 음. 심지어 그것의 단위들 하나하나, 음, 기표 음, 하나하나 단위라는 거는 음, 만약 임의의 청자가 말하는 자의 얼굴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통해서 어떤 기표, 어떤 내가 그 자라온 무슨 환경이나 나의 역사관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려고 얼굴의 표정으로 담아냈어. 그게 기표야. 음, 네, 근데 만약에 임의의 청자, 어떤 사람이 나는 말하는 거죠. 음, 얼굴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내 만들지 얼굴을 않는다. 그 사람이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표정으로 이게 예를 음, 들어서 나는 뭐 교수야. 그리고 네, 교수 얼굴 표정을 딱 해. 네. 근데 보는 사람은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교수야. 이렇게 얼굴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야. 예, 그렇다면 결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즉, 교수라고 내가 얼굴 표정에 담아낸 그 기표는 그냥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유동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지. 교수라는 그 얼굴 표정이 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네. 이게 바로 퍼스의 그 인터프리턴트, 아, 해석체의 의미예요. 이 책엔 이 말은 없지만 아, 이 퍼스의 해석체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청자야. 듣는 사람이 기호를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언표잖아요. 기표가. 예, 그거가 본인은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청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어쨌든 동의나 그 뭔가 의미를 잘못 연결한 잘 연결되지 않은 그렇지. 예, 새로운 생성하지 그 못한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표정을 잘못 찐 건 아니야. 그렇죠. 그 해석자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 나는 이제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나는 이런 표정을 졌지만 저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라는 거지. 근데 교수님 결국 우리도 이 지금 같은 글래지의 책을 읽으면서 서로 다르게 알아들고 있는 것을 계속 말을 통해서 맞추고 있잖아. 이 해석체를 서로 그 동질화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맞추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해석체가 다르니까. 그치? 이게 아, 듣는 사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예, 다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예, 그러니까요. 기준과 그 이해도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 음, 근데 이렇게 토론을 예,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는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해석을 다 달리 해버리고 각자 알아서 산다 그러면은 그건 나무형이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그냥 자기만의, 계층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예, 그렇죠. 근데 리좀식으로 여기에도 붙고 저기에도 예, 붙고 이 사람과도 대화하고 이 예, 사람과도 교류하고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우리가 사고하려면은 다른 예,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는 거고 같이 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하는 거죠. 근데 교수님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역시,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아, 네. 언어적 의미가 청자와 화자의 상호작용, 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이건 퍼스 철학이에요. 요 부분은 음,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동조화가 돼야 돼. 음. 이 얼굴이라는 것도 이 사회적 기호 체계 안에서 비로소 결정되고 구성된다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맥락에서 누구하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에 따라 나의 얼굴 표정이 그 사람한테 잘 전달될 수도 있고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예,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하니까 갑자기 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기자회견도 하고 뭐 저번에 기자회견 했잖아. 그 윤석열이가. 그리고 음, 이번에는 또 무슨 대국민 뭐 담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 얼굴 표정이나 이 몸짓 이게 이 사람은 몸짓에도 나타나. 얼굴 그쵸. 표정뿐만 아니라 그 거만한 게. 아니 책상을 이렇게 딱 쥐고 이렇게 뻗대고 앉아고 네 물 물어볼래? 이런 식의 태도야.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상대의 얘기를 들을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만 내뿜고 나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벌써 몸짓에서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 얼굴성이 개판이다. 그 생각밖에는 안 드는 거예요. 예, 자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검찰총장도 하고 대통령까지 됐는지 나는 그걸 용인한 우리 국민들이 참, 창피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예, 저도 그거 들으면서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한 거야. 어떻게 인간성이 저럴 수가 있나. 이 말도 좀 문장에 나오는데 한참 고민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표의표. 기표의 벽, 아까, 주체와의 구멍. 이건 뭔지는 알죠, 이제? 기표의 예, 벽하고 예, 주체와의 구멍. 이걸 구성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얼굴이 아니다. 저장소잖아요, 저장소. 그쵸? 저장소지 예,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얼굴은 결과물이야. 음. 그죠? 예, 그쵸. 기표작용하고 주체화 이 두 가지의 결과물이 얼굴인 거지 얼굴이 거꾸로 기표의 벽을 만들고 주체의 구멍을 만드는 건 아니다는 거야, 얼굴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얼굴 자체가 특정한 형태의 주체를 직접 나타내거나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음, 또 얼굴성이라는 하나의 기호 체계로 사회적 주체를 촉진한다. 그래서 그 뒤에 숨어 있는 이 얼굴이 아니라 뒤에 음, 숨어 있는 얼굴성이라는 놈이 기표의 벽과 주체의 구멍을 구성하는 거다.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얼굴은 말을 결과. 참 고민하다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자. 이게 배터리가 왜 부족하다고 나오냐? 잠깐만요. 이게 전원이 빠진 모양인데.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 그랬어요. 여기한테 챗GPT한테 이 음, 문장을 집어넣어 놓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봐. 그래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오, 잘 그린 것 같아. 그,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게 요게 이제 우리 얼굴이고 그 다음에 얼굴 성은 이 뒤에 있는 얼굴이에요. 아, 이 얼굴 성이 이 에너지를 갖고 모든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얼굴들을 이제 겉으로 표현해 내는데 이 가운데 구멍이 있잖아. 네, 검은 구멍.
검은 구멍에서 이 벽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죠. 검은 네, 구멍에서. 예, 그래서 검은 구멍에서 벽이 나오기도 하고 또 벽에 안에 또 구멍도 있고 그래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네요. 그림이 의외로 잘 그렸더라고. 근데 그 지금 결국 이게 얼굴성이라는 게 네. 되게 층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게 요 앞에 여기 앞에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요쪽에 또 뒤에도 숨어 있어. 그리고 예, 또 밑에 또 얼굴이 또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도 또 얼굴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양체라는 거예요. 얼굴성이라는 게 다양체. 아, 야, 그림 잘 그렸는데요? 잘 그렸더라고. 이 책에 있는 그 말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아. 요거는 우리가 보는 얼굴인 거예요. 앞에 예, 튀어나온 아, 거는. 근데 그 옆면에는 이게 벽이 쫙 흰 벽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구멍이 또 이렇게 중앙 구멍이 있고 옆으로 또 이렇게 사이사이에 또 검은 구멍들이 있고 그래서 이 녀석이 그림도 잘 그리네. 이 그림을 내가 화가한테 부탁하면 이렇게 못 그릴 것 같아. 그걸 다 이해해야지 그리죠. 그러니까 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기표의 벽이라는 거는 얼굴이 기표로 작용하는 공간이고 규범적이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표면이다. 이 표면이란 말도 중요합니다. 음, 이 표면이 저번에 우리 읽은 시네마의 플랑이에요, 플랑. 아, 그, 한, 한 그거의 의미를 갖는 그 채소 단위. 그러니까 이제 표면이, 그러니까 플랑이 뭐냐면 여러 가지 선들이 교류하는 장소. 음, 면적. 왜 예, 이 또 리좀 철학에서는 선들이 돌아다니잖아. 예, 예, 점이 아니라 선. 예.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지, 방향성. 음,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선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거든. 음, 그러면 여기 우리 이렇게 네 명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 네 명이 각자 선을 지금 내뿜고 있어요. 그래서 기표의 벽은 이제 우리가 완전 이해했고요. 그래서 예. 얼굴이 기표로 작용하는 공간이고 규범적이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표면이고. 음. 그래서 그 표면에는 여러 개의 선들이 막 교류하고 교차하고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도표이기도 하고 아, 추상 추상적 그 기계. 그치 그거이기도 하고 어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음, 잠재성들의 집합이에요. 그 표면이라는 게. 고름판이라는 표현도 쓰죠. 고름판. 고름판이에요, 보면 예. 고름판. 선들이 이게 만나는 곳, 거기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갈수록 이게 재밌네요, 표면이에요. 교수님. 예. 이게 들레즈 그리고 철학의 이게 앞에서 나왔던 그 개념들을 예, 뒤에서 설명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들여 붙이니까는 예. 되게 의미가 다양하게 이렇게 그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해석이 안 되는 곳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내공으로 쓴 책이 아닌 거예요. 아, 그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나오는 소설의 예나 아니면은 다른 철학자의 그 개념을 그냥 한 단어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의미의 생성 이게 예, 이제 라캉이 얘기한 건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라캉 책을 읽어야 되거든. 예. 근데 나는 이제 기억을 했으니까 그게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이게 여기서는 그냥 기호의 생성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기호 생성의 연결고리, 뭐 연쇄망, 뭐 그 쇠사슬 이런 걸로 다 그냥 말을 해버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축약을 엄청 했어. 책 한 권을 그냥 한 단어로 다 그냥 표현을 해버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그 문장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배경을 알면은 아 무슨 맥락인가 보다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음, 근데 그래도 이게 누구 말을 한 거지? 이렇게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아.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읽고 나면 아마 뇌 근육들이 튼튼해져가지고 웬만한 책은 그냥 슉슉 나갈 거야. 그리고 이제 주체화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담아두는 곳을 블랙홀, 구멍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기표의 벽을 넘어서는 음, 그러니까 위에서 기표의 벽이 있잖아요. 그건 외부 세계에서 예, 들어와서 생긴 거잖아. 예, 그걸 넘어서는 거야. 이 주체와의 구멍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주체가 중요하잖아요. 외부 그렇죠. 세계라는 건 하나의 소재지 내가 거기에 종속되면 안 되는 거고 나는 그 기표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탈주화가 일어나고 탈지층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그 가능성을 내가 열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그 안에는 주체의 내적 갈등이나 모순 혹은 다층적 정체성의 가능성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지. 주체와의 구멍 속에는. 그래서 이 들레즈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의 고정된 주체가 아니고 주체와 과정에서 다양한 구멍들이 생겨나면서 다중적인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고정 불변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이라는 말을 철저하게 부정하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음.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일시적으로는 구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 지배적인 기표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즉 균열이나 해방의 가능성. 음, 균열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나한테 이게 외부 사람이 뒤집어 씌운 거, 음, 뭐 법규, 규정, 전통 이런 거, 구조 이런 거에서 나는 그걸 그죠. 깨고 음. 새롭게 나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해방의 공간으로 나가는 그게 사실 주체와의 구멍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사회가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의 정체성을 가져라. 음. 정체성이 일관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강요하잖아요. 그게 편하거든요. 예, 통치의 개념에서. 예. 다른 사람은 내가 자꾸 정체성이 변하면은 혼란스러워. 저 사람도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현대 철학을 그 공부해서 익숙한 사람은 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아, 오히려.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이 동조화가 일어나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아, 그게 이게 맞잖아. 맞아요. 예. 저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그 사실 옛날에 내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가 사실 이 철학이랑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 몸소 배우신 거네. 아니 사람이라는 게 나는 저 사람은 저럴 거야라고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당하잖아. 예, 그렇죠, 그렇죠. 응? 사람 뽑을 때도 저 쟤는 일 잘할 예, 것 줄 알았는데 막상 예, 뽑아놓고 보니까 안 그래. 근데 그걸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면접하고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람과 예, 지금 일하는 맥락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능력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변한 현재 시점하고 다른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야, 그때 너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근데 왜 예, 이러고 있어? 라고 실망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부질없는 거다. 아, 거기서 참 인생 고락이 많았는데 그 쓴맛은 다 거기서 본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거를 이제 한참 겪고 나면은 그때서야 예, 야, 세상엔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네, 그렇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그냥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그 내면 세계가 장점, 드러난 예, 것, 예, 얼굴의 표정에 드러난 것, 이런 것이 현재의 그 사람과 나의 관계다. 이것들이 연속되면 다행이고, 음, 아니면 말고 이래야지 그걸 응? 일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고 이러면 나만 상처받는 거죠. 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음. 선형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야지. 음. 그치. 선형성이 있어야지 그 편하죠. 예측도 가능하고. 네. 네, 근데 그리고, 리좀이다 이거야. 성형이 네. 아니다. 음. 그 결국은 다 그 리조의 세상을 선형으로 표시하려는 게 모든 학문의 어떤 그 접근이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맞아요. 그리고 그 공부를 이제 유연하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다층화된, 계층화된 구조 속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 학문 영역에 대한 고집이 무지 세요. 음, 그게 다인 걸로 생각해, 잘못하면. 자기 학문이. 그러니까 과학주의, 과학을 하는 네, 사람들은 과학주의에 빠지기 쉽고, 네, 철학하는 사람들은 자기 내면 세계에 빠지기 쉽고, 그 문학하는 사람은 또 그 문학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런 리좀식 사고를 안 하면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돼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결국 교수님, 지금 보니까 과학주의 하는 사람들이 약간 의미생성 쪽이고, 그 철학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쪽이 주체화 쪽이 극단인 것 같고, 그것만 하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과학과 철학이 사실 결합이 돼서 음, 적정하게 서로 그 주체화와 외부의 어떤 그 의미 생성이 같이 이렇게 융합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은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네요.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 얼굴도 사실은 그 두 개의 혼합체가 돼야 된다. 음,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 이 얼굴성이라는 게 특정한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어떻게 사회적 코드로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기표체계다. 뒤에 기계예요. 추상적 네. 기계. 얼굴은 단지 신체적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진 한 컷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딱 표현되니까 그건 한순간인 거거든. 그걸 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음, 우리 저 연예인들 볼 때 그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인기를 말하거나 근데 사실 나중에 실망하는 경우도 많잖아. 음.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유인촌 이런 사람들이지. 대추나무 사랑 걸렸는가 무슨 뭐 그 저기 무슨 어디 일기 농부 일기 그 연속극에 나왔을 땐 얼마나 사람이 청년으로 착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고 그랬잖아. 네. 예. 근데 그 지금의 장황이죠. 유인촌은 완전히 그건 쓰레기 같은 그게 맞아요.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얼굴은 단지 신체적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표의 벽과 주체와의 구멍을 형성하는 더 넓은 맥락, 즉 사회적 의미와 규범을 드러내는 하나의 장치다. 음, 거기에는 내면까지 포함된 거죠. 그 사람의. 그래서 얼굴이 아니라 얼굴성이 주체와의 구멍을 구성한다. 음. 이해가 되죠?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예, 이제. 예, 예. 예, 그 자체로 고정된 형태의 얼굴 이야기보다는 사회가 얼굴을 통해 통제하고 규정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는 안 그렇겠지. 이제 성인의 경우의 얼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내면이 더 주체화가 훨씬 강하지 이 사회적 기표 작용은 걔들한테 아직 안 돼 있죠. 예. 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른을 보면은 금방 실증이 나는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린아이는요, 보고 있으면은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기분이 좋고 애가 이뻐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 점점 꼴보기 싫은 애로 바뀌어가지. 그게 이제 사회적 기표 체계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 얼굴에. 익숙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냥 그쵸? 예, 익숙해지고 무의식의 세계로 가는 거고 어릴수록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보면서 계속 새롭고 그런 거고. 어린애한테는 그 사회적 기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예, 주체화만 작동을 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얘가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예, 얼굴 표정이 예, 바뀌면서 반응을
예, 즉각즉각해. 그게 얼굴에 다 즉각즉각하죠. 나타나. 예, 그러다 보니까 역동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귀여워. 예, 그렇죠. 그때마다 계속 표정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 사회적인 거, 아니, 이 주체, 독서를 그냥 우리가 보통 독서를 많이 한다. 그러면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얼굴이 변해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주체화와 같이 변하는 사람이 있고 책을 많이 읽어서 근데 책을 많이 읽는 거는 일종의 기호체계잖아. 그게 그렇죠. 결합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와 합쳐져서 합체화된 얼굴 표정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기호체계로만 바뀌는 사람이 있어. 음, 맞아요. 아, 이제 그럼 더 잘 네, 이걸 그렇게 그치? 나눈다는 게 이제 그 말씀인데, 응, 이, 아까 말한 대로 책을 많이 읽었을 때 굉장히 온화하고 유연성이 굉장히 좋고, 응, 이게 우리 봤을 때 느낌이 따뜻하고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이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강하고 예, 단호하고, 그치. 맞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오히려 그런 거를 보면 어,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구나 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교수님 지금 리존식이라고 하는 그 하나가 결국 음, 그 단어 하나가 또 여러 맥락을 다 수렴해서 해석해 버리니까 네. 이게 정말 어, 나중에 어떤 단어 하나로 갈 거란지가 이제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은 모든 게 다 이게 스펙트럼인 것 같아. 이게 이쪽 네. 극단으로 가느냐, 저쪽 극단으로 가느냐. 음, 그래서 그 기호체계, 사회적 어떤 맥락 이런 거에 극단으로 가면 책을 그런 식으로 책을 계속 읽으면 점점 더 근엄하고 잘난 척하고 오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런 음, 얼굴로 바뀌어 갈 것이고. 음, 근데 또 주체와 이게 철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꾸로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주체와 음, 내면 세계, 자기 것만 그 독, 독단적으로 자기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체계로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주체화만 된 거지. 이게 의미작용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무시하고, 그렇죠. 내가 최고야. 나의 생각이 최고야. 막 예, 이러면서 그 내면의 세계에만 파고드는 사람은 그냥 고집불통 그렇죠. 외부 세계와는 별로 의사소통할 생각도 없고 나만이 옳아. 내 말을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유형도 있거든. 근데 그게 둘 다 이 들레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두 개가 상호작용하면서 적절히 이, 이 변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런 그 얼굴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얼굴성이라는 챕터에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더라고요. 음, 그 단순히 얼굴이 외관, 이 얼굴 겉으로 보이는 거, 이게 주체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얼굴이 사회적, 문화적 코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되고 사용되는지가 주체와 관련된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로 이 얼굴성이 이 얼굴을 생산하는 하나의 기제로서 뒤에서 쫙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보통 각 나라들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흑인들 이렇게 이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응? 또 유럽의 어떤 사진 어떤 움직이는 아니 어떤 그 밝은 웃는 모습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국민성이라든지 문화를 이게 사진 작가들이 찍었을 때 뭔지 그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그 얼굴성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 사진으로만으로도 이게 드러나는 음, 이제 그 문화 여기가 그래서 이런 표현이 여기 드러나는 것 같다. 오히려 음, 이렇게 뭉뚱그리고 보통은 내가 얼마 전에 본 아프리카 그 원주민 사진이 영화 속에서 사진 찍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그게. 예, 근데
오히려 그게 가만히 그 사진기가 신기해서 쳐다보는 아마존의 그 원주민들이 어, 굉장히 어색한 표정이지만 문화적으로 그것이 만약에 얼굴성이라면 어, 그 문화가 의미하는 뭔지를 또 다르게 파악할 수 있는 또 언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음, 그래서 사실 그런 그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는 거를 우리가 감상할 때 사실 주의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음, 그게 그 원주민들의 일상의 모습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 작가의 의도로 자기가 보고 싶은 면을 포착해서 그때 딱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도 뭐 수백 장 찍을 거 아니야. 그중에 아, 사진전이나 이렇게 겉에다가 기사에다가 이렇게 실는 사진은 자기 의도에 맞는 사진을 넣기 때문에 그게 원래 그 원주민들의 모습인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렇게 보네. 그게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예. 음, 되게 왜곡된 음,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음, 임민수 작가가 그래서 신문의 사진들은 거의 다 조작된 사진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기자의 입장에서 찍고 싶은 거를 일부러 연출을 해서 찍는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게 자기는 너무 싫었대. 사진 작가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한 순간을 포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범인 그들이 뭐 남긴 뭐 이렇게 흔적 아니면 뭐 현장 이런 데 가면은 일부러 범행이 일어난 그 뭐랄까 잔인한 장면이나 이런 걸 이렇게 카드 없는데 갖다가 놀아르고 이렇게해서 찍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피가 막 낭자한 모습을 이렇게 일부러 연출을 해서 찍고 음, 예. 음, 음, 그래서 의도성이 너무 가미된 사진들을 만들어내는 그 이미지 조작을 하는 거지 그게 그 실사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자를 때려쳤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아, 예술로 사진을 찍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기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사진 기자라는 게 자기는 너무나 비참하다게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기자 아, 생활을 못 하겠다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음, 근데 뉴스 매체가 그런 게 있죠. 예. 하게. 음,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하면 이 문장을 보고 내가 그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까 했던 거예요. 어떤 때 얼굴들은 벽 위에서 구멍들과 함께 나타난다. 음, 또 어떤 때는 둥글게 말린 선형으로 된 벽과 함께 구멍 안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벽에서도 흰 벽에서도 구멍이 나타나고 구멍에서도 흰 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둘이 음, 교호작용,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예. 구멍과 음, 벽은 결합체다. 둘이 음, 상호작용하는 거다. 기표 혼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벽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즉 주체성이 있어야 기표가 그 자기에게 필요한 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구체적인 얼굴은 완전히 다 만들어진 채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그죠? 완전히 다 만들어지면 고정되는 겁니다. 네. 예,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구체적인 얼굴들은 얼굴성이라는 추상적인 기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저 구체적 얼굴은 저 뒤에 있는 여러 개 많은 그 다면체, 다양체 같은 그 얼굴들의 생산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얼굴은. 그래서 얼굴성이 뒤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는 기표에 흰 벽을 주고 이 추상적 기계예요. 이 얼굴성이라고 하는 추상적 기계가 기표에다가는 흰벽을 주고 야, 너 생각난 거 새로운 의미 생성한 거 흰벽에다가 낙서해 이렇게 음, 그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기 주름으로도 나타나고 찌그리고 음, 뭐 눈살을 찌푸리고 이런 게 흰벽에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체와에게는 검은 구멍을 줘서 그 슬픈 감정, 뭐 짜증나는 감정, 두려운 감정 이런 것들이 눈에 이 검은 구멍에 이제 나타나게 음, 이 두 가지가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얼굴이 최종 생산물로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얼굴은 표면이다. 이게 그냥 일상 단어로는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음, 얼굴은 아까 얘기한 표면, 플랑이다. 이거 플랑. 여러 개의 가능성들, 가능성의 선들이 만나서 막 뭔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게 하는 그 그러니까, 잠재력의 집합이 표면이에요. 그 음, 얼굴이 그런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특징들, 이건 영어로는 traits인데 어떤 사물의 그 특징, 예를 들어서 뭐 각도가 얼마가 날카로운가, 아니면은 뾰족한가, 뭐 그 색깔이 그 뿌연가, 뭐 선명한가 이런 것들이 traits, 사물의 특징들이에요. 이것들. 그러니까 얼굴에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또 예술의 영역에서는 회화, 사진이나 그림 이런 데서는 이런 특징들, 얼굴의 표정들을 예술의 재료로 쓰죠. 음, 선들, 주름, 길거나 각지거나 세모난 얼굴, 이게 다 얼굴 표면에 있는 선들이에요. 입체 위에 붙여 있고 감겨 있더라도 그리고 단지 구멍으로서 존재하는 공동이라는 게 큰 구멍이란 뜻이에요. 굴, 음, 들을 둘러싸고 이것들과 인접해 있더라도 얼굴은 하나의 지도이다. 이게 섞여 있어. 선들, 주름들, 뭐, 이 구멍, 이런 것들이 얼굴에 지금 다 엉켜 있어요. 음, 음. 가까이 막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도이다. 이 말도 어렵죠. 지도이다. 왜 지도라고 했죠? 갑자기? 아, 지도. 저번에 왜 우리 아, 네네, 맞아요. 지도. 존재 지도 배웠잖아. 아, 네네. 카르토그라피. 예. 그거라 이거예요. 아, 존재 지도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거다 이거지. 여기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음. 항상 변화의 가능성, 잠재력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 그게 표면이고 얼굴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보통 포트레이트라고 하잖아요. 네. 저기 그 개인 증명사진인가? 음. 포트레이트 하는데, 트레이트 같네요, 그 트레이트하고 어원이 같죠. 네. 그러니까, 특징들을 모아놓은 거지, 포트레이트가. 음, 그래서 표면을 다시 정리해 봤어요. 이게 워낙 중요한 개념이라 플랑이고요. 네. 이 표면은 계층화되어 있지 않다. 즉 리좀식이다 이거지. 음, 정해져 있는 게 없어. 비계층적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 어, 네트워크 상태. 음, 그래서 여러 요소들이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공간, 복잡한 관계, 힘의 역동성 이런 것이 드러나는 장소다. 그러니까 막 에너지가 막 용광로에서 막 부글부글 끓듯 그런 거예요. 그게 고른 면이고 그게 표면이에요. 지층화된 게 아니야. 이제 얘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횡단면적으로 쭉 시간으로 잘라보면은 하나의 실체로 드러나긴 하겠지. 그렇지만 이 표면이라는 것 자체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여러 개의 선들이 만나서 상호작용하고 변하는 그런 그 잠재성의 극대화된 상태. 이런 게 표면이고요. 그리고 얘는 뭘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겠지, 이제. 그러니까 표면은 사물이나 개념의 의미가 형성되고 전달되는 장소, 음, 포탈이에요, 포탈. 네. 다양한 심볼, 기호, 표현들이 교차하고 네. 얼굴 표면이 바로 음. 그렇다는 거예요. 얼굴도 감정이 막 교차로고 그 이런 거를 영화에서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이 사람을 죽일까 살릴까 옛날에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거 막 그 불쌍했던 장면 엄마가 나한테 했던 장면 이런 것들이 막 얼굴에 교차하고 이런 거를 표정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있죠. 음. 아, 그때는 멀리서 보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확대해서 보여준다고 클로즈업으로. 음. 그리고 여기서는 끊임없이 저항과 탈주선이 일어나 탈영토와 탈지층화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 이 표면이다 이거지. 음. 그러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지. 기존의 것에 가능성을 계속 탐구하고. 그래서 표면은 기존의 규범과 구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서는 얼굴을 해체하고 성장하는 과정, 사회적 규범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주선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얼굴이다. 약간의 그 고름판 같은 거네요. 고름판. 고른판. 음. 음. 그 도표적 그 계층. 예, 도표적 층이고 그다음에 그 지도이기도 하고 지도. 예, 지도. 음. 뭐그다 비슷한 개념을 좀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계속 쓰는 거죠. 네, 그 그죠? 비슷한 개념을 그래픽적으로 볼 땐 도표, 그 네, 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어그램 그쵸? 네. 네, 다이어그램. 그 보통 그 디지털로 그 사람 얼굴 표현할 때 그 좌표로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신체기 얼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 로고 표현할 때 하는 그것이 우리 연상되고 그 얼굴을 좌표 개념으로 그 아주 촘촘하게 네모나게 해서 그 디지털 그 픽셀. AI에 그거 표현할 때 했는데 그거를 마치 이 글로 아주 정확하게 철학처럼 표현한 것 같아요. 음, 그거를. 예, 그 근데 표면이야, 그 표면. 네. 예, 예. 근데 그 표면이 막 그 평면이 아니고 정말 잘 된 거 이렇게 이제 굽어 있고 막 그런데 이거를 참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생각나는 게 우리 실체 이르는 기 책 볼 때 그 다면체 음, 그 표현할 때 그 선 이렇게 하다가 그때는 다양체 음, 그 표현할 때 그때 그때 얼굴도 이렇게 얼굴하고 이것이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상상도 음. 못했는데 저 이거 보면서 얼굴이 그렇게 얼굴이 그게 그거였구나. 우리 얼굴 곡면이 그 다양체 곡면이고 디지털 표면이고 이게 다 이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리좀식이고 그러니까 양자 이동 자체가 우리의 기본적 구성이기 때문에 그 양자 이동이라는 거기를 또 얼굴하고 양자가 최소 단위라서 그게 우리 양자의 기본 단위가 그런 식으로 양자 에너지 아니, 양자 이동 자체가 리좀식이든 그렇게 이동해서 우리를 구성한다 이걸 설명하기를 그냥 양자로는 과학적이다 뭐 이런 단어로 과학적 어떤 그 뭐 물체나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거에 대입은 할 수 있었는데 얼굴까지 대입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정말 다 대입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그렇죠. 예, 그 양자가 파동을 타고 그 자기의 컨텍스트가 맞는 곳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이제 모이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물질이 나오는 것처럼 이 결국 양자가 이 파동을 타고 계속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것도 같은 원리로 얼굴성도 결국 그 외부의 컨텍스트하고 나의 어떤 파동이라고 하죠. 이런 욕망이죠. 이게 서로 결합해가지고 그 어떤 물질을 이렇게 그러면 얼굴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물질의 어떤 이게 드러난 거죠. 그치. 거기까지 드러나기 전까지가 성이고 음. 그렇죠. 하나의 기표인 거지, 기표. 그러니까 이 양자가 파동을 타고 갈 힘이 있는 거, 이 파동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양자는 사실 죽은 거가 나 마찬가지인 거고
이 얼굴성이 없다면 그건 그 또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는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없지. 예, 그러니까요. 이미 고정화돼 있고 에너지라는 건 다 사라졌고 예, 잠재성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음. 그 역동성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플랑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예, 얼굴성이라는 것도 없어진 거지. 예, 결국 그 포테시아에서 고정된 실체만 남은 거죠. 그렇죠. 음, 살아있다는 게 그런 거네요. 그치?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거네. 예. 이유 없이 변하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면, 얼굴화, 이제 여기서 얼굴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굴로 변한다 이런 말이죠. 예. 예. 음, 얼굴성에 의해서 얼굴로 변하는 거지. 이 그, 과정이니까 이거 대기네요, 대기. 얼굴 대기지. 예. 근데 이거는 닮음이 아니라 이게 또 둘레지 철학에서 중요한 거죠. 그 닮음이라는 말을 유사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장 보드리아르가 먼저 한 얘기예요. 이거는 장 보드리아르가 뭐라 그랬냐면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에서 아, 시뮬라크르가 플라톤이 얘기할 때는 예, 그 유사하지 않은 것. 음, 그러니까 이제 이데아가 원본이고 예, 그거를 모방해서 만든 게 그 미메시스고 예. 그거를 또 모방해서 만든 게 시뮬라크르. 시원하크, 그래서 예. 시뮬라크르는 원본 이데아와 전혀 유사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유사성이 높은 것이 원본과 닮았기 때문에 좋은 거다. 왜냐면 그 신과 같은 존재니까. 음, 그렇게 서양 철학이 한 뭐 2000년을 끌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장 보드리아르, 그다음에 들레즈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원본이 있는지도 모르고 원본이 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이데아가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 음, 중요한 건 이 실체, 내 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물체, 이 얼굴,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게 나는 직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 유사하다라는 말을 쓰잖아. 유가 이게 음, 종류할 때 유자이기 때문에 종류라는 말은 나무형이죠. 원본이 있고 그거에 닮았느냐를 유사성이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너는 유사하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되게 비슷하다, 근사하다 이런 얘기는 이미 원본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들이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현대 철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원본성, 네가 오리지널이냐 아니냐, 그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음,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그렇잖아. 그거 저작권 건드리면 안 되잖아. 옛날 거를 흉내내서 만들면 그건 짝퉁이라고 그러고 모방품이라고 그러지. 음, 그 재현, 레프레젠테이션, 재현물은 이제는 예술이 아니야. 그렇죠. 지금 차이가 중요한 거죠. 차이가. 장보드리아르의 그 시뮬라크르에 대한 개념, 이게 바뀌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유사성은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음, 그 교수님 결국 그거잖아요. 그 우리가 탄생하는 게 사실 그 지금까지 인간유라고 했을 때 인간유를 그 하나의 그걸로 보고 퉁치어서 보려고 하는 거가 많았잖아요. 퉁쳐서 그냥. 근데 그렇지. 그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 예, 그렇죠. 퉁쳐가지고 얜 이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효율적인 세상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그룹핑이 돼야지 그 지도하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배하기가. 음, 근데 사실 지금 딜레즈 얘기는 개별성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각자 다 다르다. 같다고 얘기하지 마라. 비슷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다 다르게 세포가 다 다르게 조직이 돼서 만들어진 고유한 사람들이다. 단지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예,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딱 이해하고 나서부터 뭐가 바뀌냐면은 사람을 이해할 때 사람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거를 해서 다 이렇게 통일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관성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아니 이목구비 생성부터 다 틀린데 어떻게 사람이 다 같을 수 있어? 다 다른 게 당연하지. 라는 걸 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똑같은 개미도 개미의 형성 과정에서 그 양자가 서로 뭉치면서 새로운 배열이거든요, 사실. 비슷한 음, 기능을 하는 거지만 그냥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같은 개미는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같은 개미로 보고 음, 같이 취급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을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유로 보고 같이 취급을 했던 저희가 어떤 과거가 있었구나. 그건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게 대별이고 단지 차이만 있는 거고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범주화를 우리가 좋아하거든. 네, 그렇죠. 그 이원화, 예, 그 이항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오는 말들이 다 그런 의미야. 그렇죠. 기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백인이다 흑인이다 예, 남자다 유사성 여자다 갖고 이렇게 이항 하잖아요. 구조로다가 사람은 예,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다가 다 선악 이렇게 예, 이중으로다가 이렇게 구분해야 속이 편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게 한 이유가 이제 결국에는 그 원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음,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내 쪽으로 종속시킨 거 아닐까요? 그게? 그런 지배하, 면이 강하지. 그리고 예, 힘 그렇죠. 센 네, 사람이 진리가 되는 거야. 지배하기 네, 좋게. 네, 권력이 네. 있는 놈이 지수에 맞게 예, 사람들이 행동하고 그 얼굴 표정도 짓고 그러면은 귀엽고 이쁜 거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나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권력하고 이게 여기서 그 얼굴 표정도 사회적 규범이나 이 권력, 사회화 권력 이런 것들이 표정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말들이에요. 음,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권력 구조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내 얼굴 표정에서 그걸 나타내고 있다고.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벗어나자는 거지, 지금. 음, 그런 규범이나 틀에서. 그래서 이 규범의 질서라는 것이 얼굴화는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규범들에 기반해서 작동을 하는데 이 규범들은 얼굴을 통해 개인을 특정 집단에 속하게 음, 하고 요건 백이냐, 그러니까 예, 인종 구분, 요건 남자야, 여자야 음, 이렇게 구분하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야. 사회적으로 읽을 수 있게 만드는 코드와 기호로 변환을 하고 얼굴은 사회적 식별과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며 권력 구조 내에서 개인을 정의하고 위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음, 사회적 계층이 생기고 이 사람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계급화. 그래야지, 그래야지 자원을 지 마음대로 쓰죠. 네. 그리고 노예 계층을 딱 만들어서 걔들은 죽을 때까지 노비야. 예, 그렇지. 예. 그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범주를 만들어서 그 틀에다가 사람들을 다 가두는 맞추, 거지. 예,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얼굴화는 사람들을 특정한 역할과 정체성에 맞추어 표준화하고 정형화하는 과정이다. 얼굴화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나쁜 의미예요. 이 얼굴화가 좋다는 게 아니야. 그러네요. 예, 나쁜 의미에서 얼굴화가 됐다는 거지. 근데 음, 이거에서 이제 탈영토화하고 탈지층화하고 거기서 탈주해서 자기만의 얼굴 표정, 나의 주체성을 그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안해서 의미 생성을 새로 하는 내 표정, 이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뒤에. 예, 그러니까 얼굴을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해방을 한 거다. 그래서 얼굴의 그러니까 탈코도화. 음, 멋지다. 그러니까 얼굴이 변한 것이 좋은 거네요. 그렇지. 그 너머에 얼굴이 계속 서 있는 사람들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싫다. 솔직히 우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이 세월에 음, 따라서 계속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음, 네, 그 자기 얼굴이 나이에 따라서 계속 변해서 음, 나중에 가족 아니고는 몰라봐야 되는 거야. 업데이트 시키라는 거야, 얼굴을 계속. 그러네요. 그래서 얼굴의 탈 코드화를 통해서 개인이
사회적 문화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표현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들레즈의 주장이에요, 이 멋지다. 책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은 기존의 얼굴화된 이미지를 해체하고 네. 새로운 형태의 표현을 창출하려는 시도다. 여기서 이제 창의성이 나오는 거고, 아름다움이 얼굴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사르트르, 이 사람은 현상학자예요. 사르트르의 시선이라는 단어가 있고 음, 라캉의 거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 지금 들레즈가 얘기하는 아까 구멍하고 이 벽, 이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이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사르트르의 시선이 뭐냐면, 아, 존재와 무라는 책이 이제 사르트르의 대표작인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이 객체화되고 음, 타인에 의해서 판단된다. 즉, 나라는 존재가 타인에 의해서 내 주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르트르가 아닌 얘기인가요? 음, 사르트르의 그 시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나의 음, 정체성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 이거를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나라는 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게 사르트르예요. 음, 거기에 비해서 라캉은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구조, 사회적 구조. 이게 이제 구조주의지. 네, 이미 그 내가 어떤 문화에서 살고 있느냐, 어떤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느냐, 어떤 사회와 전통 속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은 그렇게 변해간다. 그러니까 구조의 산물이다 이거야. 내가 나라는 그 어,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 이게 의미 생성의 결과물이다. 뭐 맥락의 결과물이다. 주체성이 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낙항의 거울이라는 거는 음, 어렸을 때 애들이 자기라는 것, 나가 누군지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사회, 내가 어떤 부모들하고 같이 사느냐, 어떤 음, 사회에 사느냐, 그러니까 미국에 사느냐, 한국에 사느냐에 따라 음, 나의 정체성은 바뀌는 거죠. 어떤 구조에 사느냐에 따라. 그렇죠. 음. 주체성이 둘 다 지금 결여돼 있는 거죠, 교수님. 주체와, 주체성이 주체와.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주체성이 수동적인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주체화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이분 둘 네. 얘기에. 음, 주체화가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주체화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내가 결정이 되는 거지, 거꾸로. 그렇죠. 예. 사실 얼굴화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우리 이 책에서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얼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물이에요. 예, 그렇죠. 얼굴화는 그냥 피동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아, 그게 수동태군요. 예. 화가. 수동태야, 수동태. 예, 그러니까 얼굴화된 거야. 얼굴성은 비커밍이 수동태고, 아니라, 예, 능동적 비커밍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된 거야, 그냥. 된 거. 예. 대기가 아니라 된 거. 그렇지. 아, 근데 화라는 표현이 제 책에서 앞에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쓰였었어요. 화라는 표현. 음. 화라는 말이 그렇게 변화해서 수동적으로 내가 그거의 결과물이 됐다. 이런 의미가 된 예, 거죠. 된 거. 고정화된 거. 네. 음, 그래서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그 시선, 다른 사람의 시선이죠. 이거는 얼굴성의 그 검은 구멍에 비하면은 2차적인 것에 불과한 거고, 또 라캉의 그 거울, 그러니까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구조죠. 이 내가 살고 있는 사회적 구조. 이 거울이라는 것은 흰 벽에 비하면은 이것도 이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들레즈가 은근히 사르트르와 라캉을 지금 까고 있는 깡,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수동적인 거지. 음, 내가 능동적으로 의미를 생성하고 내가 주체화를 해서 그 얼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결국 나의 주체성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는 내가 주체화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 생성을 또 받아들여서 나의 욕망을 거기다 가미해가지고 새로운 나의 얼굴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나는
내 얼굴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들레주가 원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아니면 사회적 구조에 구조에 의해서. 의해서 피동적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내가 아니고 싫다 이거지 그거는. 그건 나도 싫어. 이-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사는데. 대부분 그렇죠. 그 예, 라캉이 전형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예, 사르트르는 주체성을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실존적으로 체험되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예, 라캉은 주체가 상징적 질서 내에서 구조적으로 형성되고 균열된다고 보아서 구조주의적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예, 맞아요. 근데 들레즈는 아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스스로 얼굴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사르트의 관점을 현상학적 접근이라고 하고 이 사르트르의 그 아니죠. 라캉의 관점은 구조주의적 관점이다. 네, 이거는 지난주에 한 거죠. 지지난주에 그 박주환 대표가 기관 어, 없는 몸체. 네, 근데 저는 C, CO, 다른 거였어요. 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몸체죠. 네네네, 몸체. 네, 몸체. 그 기관 없는 그건 뭐였지? 기계지. 기계였지. 기계, 맞아요, 맞아요. 음. 예, 그 이제 여기서 몸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해요. 새롭게. 바디. 그 바디. 예, 바디 without organ. 이 기관은 뭐냐면 조직이야. 이 저기 장기. 음,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을 확정 지은 어떤 단위를 갖다가 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 허파, 쓸개 이런 거는 심장 이건 다 정해져 있잖아, 기능이. 그걸 기관이라고 그래. 근데 그런 정해진 기능이 그러니까 정해진 기능을 갖고 있는 그 기관들이 없는 거가 몸체예요. 그러니까 몸체는 이것도 하나의 플랑이에요. 표면. 음, 근데 다른 거는 표면은 추상적일 수도 있잖아. 추상적인 기계도 있잖아요. 그죠? 표면은. 음, 그리고 실체적인 것도 있고. 실제 기계, 자동차 같은 그런 것도 기계니까. 근데 몸체는 어, 이 바디를 갖고 있죠. 이 몸, 우리 실제 몸을 가지고 있잖아. 이 피부와 뭐 뼈다귀 뭐 이런 장기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 정해진 기관이 없는 거예요. 몸은 몸인데 유동적인 상태. 음, 왜냐하면 간은 간 역할만 하고 위는 위 역할만 하고 심장은 심장 역할만 하면 그건 하나의 정체성이 딱 고정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지금 없애는 거예요. 이 들레즈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말랑말랑한 유동적인 상태로 몸을 상정하는 게 그게 기관 없는 몸체예요. 아, 이런 게 이제 이 들레즈 철학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몸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없는 몸체라는 건 본래 기계적으로 분할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체의 각 기관들을 제거하고 음, 간, 쓸개 이거 다 없애는 거예요. 그냥 몸만 예, 남은 거예요. 신체 자체를 하나의 잠재성의 장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예요. 받아들였어요? 이해됐어요?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냥 껍데기만 있는, 모양만 그치. 있는. 예, 실제적인 신체적 기관들로부터 독립된 예, 메타포적이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은유적인 거죠. 그다음에 예, 추상적인 상태야. 이거 예, 추상기계야 일종의. 이 몸체는 정해진 역할이나 기능으로부터 해방돼서 순수하게 잠재성만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플랑이야 전형적인 표현이야 표면. 음, 무한한 가능성이 여기 있어요. 이게 그 우리 존재 지도에서도 우리 배웠잖아. 그 심홍동의 그 개체화 이론에서도 왜 개체가 그런 거라 그랬잖아. 그치? 예,
무한한 잠재성이 내포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실체화가 돼. 네, 그러다가 또 그렇죠. 이제 막 외부 작용, 뭐 내부의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얘는 유동적인 상태로 바뀌었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게 실체화가 돼. 이런 또 것이 딱딱해지고. 반복되는 거다. 네, 사실 그 양자도 그렇거든. 예. 그 핵도 그렇대요. 그 우리 박원종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핵도 그 전자하고 뭐 그 중성자하고 양성자하고 이렇게 하다가 전자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다 보면은 빼거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얘가 이렇게 말랑말랑하다가 갑자기 딱딱한 고체가 딱 된대요. 음, 그리고 그 딱 순간이 이제는 그 하나의 그 물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걸 그 조정하기 시작하면 또 말랑말랑해지다가 또 어느 그 구조가 딱 되면 또 딱딱해진대요. 그다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다. 이게 사물이 우주에 생긴 것들은 그 예, 생성 소멸의 원리가 다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다 통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기관 없는 몸체 이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와 존재를 특정한 기능에 종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몸 바디를 갖다가 이미 그 생물학적으로 이게 다 기능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무한한 존재, 그러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고정된 실체가 돼버려요. 그럼 네, 재미없잖아. 네, 그래서 각 기관들의 기능을 다 해체. 그래서 역동적인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에너지 덩어리. 야, 여기서 뭐든지 나올 수 있는 이걸로부터 얼굴이 나와야 얼굴도 다양한 얼굴성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가지고 다양한 표정이 가능하지 아니면 그냥 딱 정해진 그것만 갖고 그 얼굴 표정까지 그렇게 나와버리면 이런 얘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잘, 이게 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현대철학도 이렇게 들레즈가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의 모든 학문 체계 우리가 고정화된 것을 어, 이런 사고로 다시 어, 해체한 거죠. 기존에 해체. 우리가 기존 체계 자체를 무너뜨려서 거기서 벗어나는 다른 체계. 근데 음, 이게 그 단순히 저는 이제 몸으로 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만 생각나는 것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뇌를 설명할 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좌뇌 우뇌 이게 구분해 음, 갖고 우뇌 그렇지. 기능 좌뇌 이거를 아직도 설명하는 곳이 많거든요. 맞아. 어떤 심지어는 고정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에 집합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예, 있지, 예. 지금도.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도 뭐 운에 사용하면 이쪽이 어떻다, 몸도 뭐 이렇게 한다. 이미 어떻게 보면 다 깨어진 이론으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잡혀진 체계로서 하는 바람에 이게 의학이나 우리 생각의 그 치료의 건강에서도 어떤 기능 자체가 그 음. 어쩌면 그렇게 고정화돼서 그거밖에 못 사용하는 상황이 된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치. 네. 그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약도 만들고 그 테두리 안에서 치료법도 개발하려고 그러고 사고가 거기에 국한되고 제한된다고. 예, 그게 들리즈는 그게 싫은 엄청난 거야. 예, 예, 그거 한계가 음, 이걸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고정화된 체계라고 아는 데서 의학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유한성이 결국 무한을 계속해서 가둬버리려고 하니까 음, 예, 이 부분의 해결책이 계속 안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제 이렇게 제가 가장 차이점화를 해서 네, 그 개념 자체를 새롭게 유동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음,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이건 정말 교육이든 특히 의학이든 이런 데서 이런 지식 그쪽의 전문 분야 사람들이 이런 리듬식 사고를 할 수만 있다면 하는 이 탈영토화 자체의 개념만 해도 의학적으로만 한다해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잘 활용하면 결국 그 되게 그 유연하게 흘러가는 조직, 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실체화 시켰다가 또
그 어느 때는 또 유연하게 이렇게 고름판이 됐다가 그렇지. 다시 실체화되고 이런 어떤 그런 조직, 이걸 이 철학을 잘 이해하면 음, 그런 조직을 오거나이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그렇죠. 드네요. 문득. 맞아요. 그런 게 조직에서 사실 그 경영학의 역사도 보면은 그거를 계속 그 지향해 왔어요. 음, 유연, 뭐 생산도 그렇잖아. 왜? 유연 네네. 생산 시스템. 어느 기업도 지금 그걸 구현을 못 했지만 다 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 생산 라인을 고정시켜 놓으면 그게 엄청나게 네, 나중에 고정비가 네, 발생하고 재고가 예, 늘어나고 그게 결국 그 회사를 발목 잡아서 회사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들 다 하잖아,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유연하게 어떤 물건든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생산 라인을 바꿔서 그 할 수 있게. 수시로 그 만들어낼 수 있는 필요한 만큼만 수량을 음,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그걸 제일 먼저 한 데가 이제 뭐 토요타 생산 시스템이다 막 음, 이렇게 또 다 공부하고 음. 근데 가보면은 그 현장 가면은 고정화된 그 픽스된 거를 좋아해 사람들은 왜냐면 네, 그렇죠. 자꾸 변하는 게 싫어. 심지어 배워야 되니까. 새로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 고정된 게 아니라 다기능적인 나는 뭐를 네, 시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겁낼 게 없지.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실은 것 같아요. 예. 구성 요인들, 분자들이, 즉 사람들, 조직의 한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나하나가 뭐든지 시키기만 해. 내가 다 할게.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 엄청나게 강한 조직이 예. 되는 거야. 예, 완전 정답이죠. 예, 그러니까 그 기능 자체, 맞아, 맞아. 예. 그 근데 조직을 이 말이잖아. 사람이 정답, 예, 기능과 사람이 역할에서 정답이죠. 해방된 몸체다. 어, 예. 응? 기능과 역할에서 해방됐단 말이야. 정해진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별로 저게 뭐야 하는 상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한한 가능성이 그 안에 있는 거지. 아, 그런데 저희가 보통 경영하시는 분들이 체계를 잡으신 거죠. 체계 그렇죠. 안에 사람을 넣은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더 그래야지 큰데. 예, 통제가 예. 되는 거니까. 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그 처음에는 고착화되지. 예, 예, 고착화되면 어느 정도 안에서 그 이상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예, 중요한 거는 그게 자기 능력을 넘어서면 아 그게 경영의 저 그런가요? 내가 이제 우리가 경영할 때 요 정도 규모까지 내 손바닥 안에서 다 있을 때는 이게 이익이 창출되다가 이게 인원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내 손바닥을 넘어섰을 때 이 사람이 내가 만든 체계 속에서 안 보이는 거야. 음, 그럼 다시 혼란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시 체계 안으로 집어넣을 때 이때 막 혼란스럽잖아요. 각자 그때 각자를 낳아주고 어쩌면은 처음부터 사람 자체가 결국에는 체계라는 거. 그러니까 교육이 그, 정말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경영에서 사람 교육이. 그 문화핏, 응? 그 컬처핏이라고 하죠. 컬처핏. 음, 기업마다 좋은 컬처핏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제약을 사람들을 이렇게 옥죄했던 것들을 좀 놔줄 수 있어요. 음, 그냥 컬처핏 안에서 자기가 자기 룰대로 컬처의 룰대로 움직이면 그 자기 자율성도 주어지고 대신 큰 틀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구성되어 있는 기업은 개인의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가 있는데 컬처핏이 없고 그냥 아까든 컨트롤되는 시스템들만 딱 있으면은 그 사람은 고정된 일만 하게 되고 그렇지. 고정된 일을 하는 게 효율적이긴 하지만 아까 그거밖에 못하지. 한 소장님이 음, 얘기하신 한 단계를 뛰어넘는 이런 그 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 예, 그게 이제 그 탈영토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음. 아, 지금 이렇게 뭔가 어렴풋 이런 그 내용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잘 잡으면, 저기 박 이사님은 그쪽 박 대표님 그 예, 회사의 콜처 핏은 뭐야? 예? 아, 거기 우리 회사의 컬처 피셔? 아직은 음, 인사관리 시스템이에요. 없어요. 지금 그걸 빨리 만들, 만들라고 하셔야겠네. 예, 만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문화에 대한 그 사실 처음에 저의 접근은 통제였어요. 이렇게 제약하고 예. 생산적 이런 게인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다들 해가고 있잖아요. 이제 한 2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계속 느껴져요. 음.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려면 이제 컬처핏을 만들어야 되는데 컬처핏은 내가 얘기하는 그 비전과 나의 어떤 말 속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치. 예, 이런 들레즈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익힌 상황에서 상황마다 그 상황을 설명하고 모이게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그런 마법 같은 그 리더십을 가져야지 그 컬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아. 예, 근데 그러니까 CEO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고, 예,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조직을 구성하는 그 개별 요소들이 예, 각자 주체만 하고 있으면 그 예, 조직은 네, 어느 순간에 또 요약이 안 돼. 예, 그러니까 동질화 체험을 한번 해야 돼. 예, 그쵸. 맞, 그래서 그 지금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어느 한 극단으로 가면 어느 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음, 상호작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실체화가 되는 경험을 해야지 얘들이 예, 그쵸. 나중에 자기 기능들을 찾고 자기의 역할을 찾아 나가고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틀을 음, 형성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처음부터 다 풀어놔 버리면은 네, 맞아요. 잘났지 다 자기 그 뭐야 혼자 역할만 하지 이게 총체화된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한순간에도 실체가 드러나질 않아. 그 회사 내에도 작은 스몰 단위의 PBL, 프로젝트 베이스드의 러닝을 계속 그 내재에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예, 그래서 작은 성공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그걸 내가 얘기하는 그 제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제품 쪽으로 어떻게 모아주면서, 그걸 하나씩 성공했을 때 보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면, 이제 나중에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걸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 가는 그런 어떤 게 되는 거죠. 그게 이 단계를 넘어서야지 이제 위대한 기업인가요, 그거? 누구죠? 그 사람, 그분의 위대한 기업에서 필 콜린스, 그레이트, 예, 그레이트 기업인가? 위대한 기업에서 위대한 리더로 예. 음. 지금 그게 되는 읽고 거, 있었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음. 아, 오늘 되게 재밌네. 그 어쨌든 이 몸체라는 게 기능과 역할에서 해방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고장 난 건 아니에요. 음, 어디가 다치거나 망가진 건 아닌데 이 몸체 전체로 지금 작동을 하는 거지 개별 기관들만 그 기능과 이 역할에서 해방됐다 이런 얘기지 이 몸체 자체가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 몸체는 탈코도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재구성이 되고 그런 하나의 장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몸체가. 음. 그러니까 조직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몸체 같이. 예. 네, 근데 이게 알 듯 말 듯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저희 여기까지만 하죠. 네, 그럴까? 어. 11시 반 다 돼가고 있는데. 그래요. 여기까지 네, 하고 나머지 하고 이제 저 뒤에 거는 좀 8장은 소설 몇 편 이렇게 예를 들면서 그 한 거라서 내용이 깊이 있지는 않아. 그리고 오늘 사실 많은 개념들을 좀 복습도 하면서 정리를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얼굴과 풍경부터 8장까지 끝내는 걸로 할게요. 교수님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